아까 내가 정리를 좀 못한 것 같은데, 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이제 예린이가 이제 그 재학생들, 지금 1, 2, 3학년들도 사실 인강을 들어요. 요즘엔 빨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MT를 가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 모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들을 빨리 하는 추세인 것 같아. 요즘 학생들이 뭐 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면 뭐 하냐 해서 뭐 자격증도 따놓고 취업 준비할 사람들도 그러고, 그래서 시대가 점점 무서워져요. 그냥 바로 1학년 때부터들 막, 바로 예전 1학년은 뭐 공부 손도 안 댔잖아. 술만 먹고. 근데 요즘 1학년들은 토익도 다 따놓고, 뭐, 한국사다, 뭐 필요한 것들 하고, 일반 취준생들도 그렇고, 하여간 어마어마한가 봐요. 예전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게 해가 갈수록 이 어린 친구들이 더 실력이 좋아져서들 오는 거야. 해만 갈수록. 저도 그걸 느껴요. 이게 10년 전 수강자들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정말 달라요.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강의했으면, 저도 이제 21년 차니까 오래 했으면 좀 이제는 쉴 때 되지 않아요? 뭐 다 강의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매년 더 힘들어요. 강의 준비하는 게. 계속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자꾸 오고, 말이 초수가 아니야. 내 눈에는. 정말 할 사람들이 다 붙어버리니까 그런 걸 내가 느끼고, 그래서 재학생들한테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보통 보면은 막 학원가에서 막 무료 강의 막 뿌려놓고 인박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제대로 공부할 때 자기네 학원 오라고 막 그런 걸로 홍보 마케팅하고 막 엄청 싸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이제 영교 영어학을 손 결국 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영어 공부를 안 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영어 공부를 하려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아마 그걸 강조한 것 같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충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영교 영어학 내용학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 공부에만 충실히만 가도 거기서 A뿔 맞으려고 하고, 그걸 학점이 아니라 관련돼서 자기가 뜻이 있다면 전공을 공부하듯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고, 또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투명, 아까 포스트잇이 이제 불티날 것 같은 느낌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또 나름 그런 거 있었고, 이따 아마 끝나고 나서 보시죠. 뭐 어떻게들 했었나.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도 또 재밌네. 문제를 보면서 교수가 출제를 한 게 아니라 교사가 출제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키워드를 잘 명심하세요.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학교에서 그냥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 했고, 비벼 쓴다라는 말이 뭔지는 잘 알겠죠, 이제. 그거는 언어 능력이잖아, 사실은. 딱딱딱. 그래서 이게 비벼 쓰는 능력이 되려면요, 핵심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비벼 쓰는 능력이 없어. 그쵸? 그래서 글을 자꾸 많이 버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키워드를 잘 가지고서 그거를 잘 쓰는 능력인데, 사실 그게 어떻게 단기간에 되겠어. 그쵸? 그러니까 좋은 글들이나 풀어 쓰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라 했으면 좋겠고, 뭐 영어학 같은 경우는 무료 강의, 우리도 카페에다 소개해놨죠. 제가 영어 무료 강의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았고,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원서 같은 경우도 보충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론의 깊이를 절대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우리 경남 신혜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영어학 같은 경우는 지금 지문 분석력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론 암기가 아니다. 법칙이 아니고 분석력이 필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신혜 같은 경우는 문법이었다. 문법. 평상시에 영어학이라는 원서가 아니라 그냥 학교 문법 보고 구문 연습 많이 해보고 그랬던 기본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원서 같은 경우 뭐 여름이든 하반기 한번 쓱 볼 때 금방 읽게 됐다. 어렵게 읽은 게 아니고, 어렵게 읽으려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강의를 의존하잖아요. 근데 강의를 들어도 다시 또 저희가 정리하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전반기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발췌독을 좀 금방금방 뭐가 나올 좀 빨리 읽게 됐더라. 그게 노하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영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자 자료만 봤다. 그런데 그 무한반복이라는 게, 그 무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린이가 생각하는 무한은 어마어마하게 갭이 커요. 알겠죠?
한 세네 번을 무한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잖아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쵸? 괴물이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한이라는 말에 딱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 일형문학 실력이라는 게 결국 언어와 영어 문제인 것 같아. 그거를 키워라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고요. 아까 정리를 안 해서 잠깐만 또 하면 아까 신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쵸, 인강생이었지만 카페를 많이 활용을 했다. 그 얘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인강생 분들도 지금 뭐 이 코로나 시국에 다 직강 올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인강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각을 나타내라. 제가 그런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직강생들 중에서 제가 전화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딱 1년에 10명만 기억한다. 그 10명 에이스 안에 들어라. 그 10명은 내가 어마어마한 걸 많이 줄 거다. 왜냐면 내가 줄 게 딱 10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10자리에 들어라.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있고 기출을 아까 약점 분석을 해라. 그러니까 초수라도 반드시 혼자서 집에서 푸는 게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다 같이 줌이라도 해서 해야 푸는 거지. 그냥 시간 재지 않고서 혼자서 이렇게 푸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약점을 좀 봐라. 먼저 그걸 했고, 그다음에 제 강의를 할 때 제가 본 강의보다도 중간중간 팁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 했고, 나머지 뭐 아까 인강생이었다 보니까 이제 아까 했던 말 중에 보니까 직강 와 보니까 화면에 실리지 않는 얘기들을 내가 많이 하더라. 어쩔 수 없죠. 모든 걸 우리가 화면에 다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직강생들한테 보이는 모습하고 인강으로 듣는 모습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거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거고, 절대적인 공부 시간, 그렇죠?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존재하는 것 같더라. 나라고 예배는 없더라.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위해서 올인은 필요하다. 그걸 강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2차 변별력이 확실히 점점 커지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렇죠? 2차를 우습게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 그러면 2차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글쎄다. 그게 빠를까? 1차 점수를 높이는 게 빠를까? 1차 점수를 높이는 게 빠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라는 건 나중에 닥쳐서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사고가 어떤 책을 공부한다고 2차가 되는 건 아니야. 평상시에 2차를 위해서 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신문도 읽고 행복한 교육 같은 거 잡지도 계속 꾸준하게 읽어대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금방 습득이 될 것이고,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아마 2차 준비가 될 것이니까 그런 소양을 좀 지금이라도 일주일에 30분이라도 키워라라고 제가 조언을 했잖아요. 전화 상담들 할 때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고. 자, 뭐 나머지는 뭐 또 여러분들 다 적었을 테니까. 자, 마지막, 오늘은 마지막이네요. 내일 또 있고. 자, 보세요. 아연이. 자, 우리 아연이는 이번에는 충남이죠? 네, 충남. 그 전년도에 경기였지? 아니요, 저 충남이에요. 계속 충남이었어요? 네, 2번 서울 썼고. 서울 2번 썼고, 그다음에 충남 2번. 충남 2번. 올해 점수 갑시다. 사수 들어갔네요? 네. 사수 합격이고요. 올해 79.33. 사수, 그러면 이렇게, 와, 사수를 해야 합격하나? 얘니까 사수한 거야. 알겠죠?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드렸어요. 자, 농담이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자, 우리 1차가 1차가 79.33. 79.33, 2차가 86.3이요. 86.3. 이야. 진짜 2차 변별력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거의 14점을 깎이고도 1차도 턱걸이였는데 2차도 턱걸이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턱걸이. 네, 이때가 몇 점이지? 2.66 차이였고, 여기가 플러스 2.66 차이. 얘가 플러스 2.3이요. 플러스 2.3. 그러니까 총 2.3이 전체가 총 2.3. 총? 네, 총 2.3. 그럼 이거 깎인 뭐야? 깎인 거는 86.3이 이게 어. 제가 어쨌거나 하여간 오케이. 점수에서 전체에서 플러스 2.2.
2.3. 2.3. 네. 2.3. 꼴등 아닙니다. 그래도 요 사이에 또 다 있어요. 어쨌건 거의 턱걸이로 지금 했는데 그래. 저랑 직강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도 알지만 전화할 때도 제 인상은 지금 후문이지만 아연이 하면은 되게 뭐랄까 성숙한 이미지, 말이 가볍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고마웠던 건 제 걱정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할 때 직강생 제가 메모 다 하잖아요. 할 때보다 그런 식으로 좀 써놨거든요. 아, 인고생이 자기 걱정하고 자기 거 얻으려고 막 정신없을 텐데 자꾸 제 건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뭐 어쩌세요? 막 자꾸 이렇게 해주길래 마음이 더 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올해 2차 할 때도 나 제발 너는 이제는 끝증내자. 제가 막 부탁하듯이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오늘 합격하니까 너무나 기쁜데 자, 일단은 시행착오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꼭 경험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는 이거 경험하지 말자. 아까 방금 전에 물어봤더니만 그걸 좀 위주로 얘기하겠다고. 그러니까 보통 합격자들 서면으로 막 수기들 쓰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그걸 다 보면 저렇게 했으니까 붙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했다고는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은 안 해도 될 것들이 있었어요. 빨리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걸 경험을 다 하고 가다 보니까 3, 4년이 이렇게 꼭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아마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방금 전에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저는 우선은 사범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학, 영어교육학을 학교에서 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특성상 영어학은 교수님이 잘 잡아주시는데 영어교육학은 저도 다른 분들이랑 다 비슷하게 뭔가 옛날에 듣긴 들었어. 근데 기억은 안 나. 약간 이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또 아까 전에 사범대의 특성이 동기들 따라 다 같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딱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3학년 때는 교육학이랑 영어 교육학 기본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4학년 때 계속 동기들이랑 이제 계속 기본 개념을 인출하는 걸 연습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어학을 교수님한테 첨삭 받아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초수가 72점이 나왔어요. 근데 교육학 점수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14점이었는데 꽤 전공을 초수치곤 잘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반복하면 2차 재수 땐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재수 때 교육학과 전공 암기 위주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모든 기본 개념들 다 정리했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점수 올라야죠. 그쵸? 점수가 내려갔어요. 교육학 점수는 올라갔어요. 근데 나머지 전공 점수는 오히려 6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전공 점수, 전공 내용학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 영어랑 영문학, 전체적인 우리 영어 능력이 중요해야지 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점수들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제가 느꼈던 거는 다른 사람들 ET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거는 답이 뭐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 답이지? 왜냐하면 제 전공 지식상으로는 뭔가 답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A다, B다, C다 막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게 전공 답이 A밖에 안 될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느꼈던 거는 초재수 때 공부를 했던 거는 내용학으로만 하면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 점수가 떨어질 수 있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3수 때 드디어 일반 영어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좀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반기 때는 독서실 총무 알바를 하면서 인강을 듣기 시작을 했고 이제 하반기 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현강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때는 이제 유석쌤이 강조법을 진짜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들아 파워복화만 해. 그래서 전 파워복화만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의 의미는 얘들아 파워복화는 기본이고 다른 거 단어가 많이 중요하다 이 말이었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휘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때는 예습 복습만. 그냥 예습을 파워 리딩도 그냥 다 라인 바이 라인 해석하고 문법 재는 요소들 체크하고 그냥 딱 그 정도만 했었고 그리고 복습도 제 나름대로 뭔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톡 밴드 같은 거에 인증 위주로.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안 보고. 약간 그런 공부들 위주로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변화를 느꼈던 게 그러면은 점수를 받았을 때 제가 삼수 때는 다시 76점, 다시 6점이 올랐어요. 근데 교육학 점수는 떨어졌는데 전공 점수가 올랐어요. 그걸 보면 전공이 8점이 올랐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근데 저는 그때도 일반 영어랑 영문학을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전공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근데 전공 공부를 안 했는데 내용 기억나는 거 거의 없고 그냥 겨우겨우 뭐 엘비올라가 뭐였는지 뭐 돌러가 뭐였는지 이 정도만 겨우겨우 기억을 해가지고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전공 점수가 떨어지고 일반 영어 점수가 맞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근데 오히려 전공 점수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반 영어와 영문학 같은 전체적인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늘어나면 우리가 영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머리 한쪽에 있었던 그 지식들을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거는 뭔가 예문이 처음 보는 거예요. 혹은 어떤 전문 용어가 처음 보는 전문 용어예요. 그럼 저는 겁을 먹고서 이거 내가 모르는 거야 하고 무서워하고 못 풀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영어 실력 전체적으로 상상이 되니까 이거는 그래도 처음 보는 거지만 이게 개념 뜻이 어떤 거구나.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전공 그러니까 영어학, 영어 교육학 문제를 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영어랑 영문학은 단어 어휘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했고 다른 나머지 전공 영어 부분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사수 때 드디어 합격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1차 점수가 더 높으신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어떻게 분석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거는 그냥 일반 영어랑 영문학의 필요성을 저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단어를 저는 하루에 5시간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MD, 워드마스터, 파워복화 그런 거 웬만큼 사람들 보는 거 저도 다 봤고 그리고 예습 복습 철저하게. 근데 예습할 때는 어차피 선생님이랑 유석쌤이랑 와서 맞춰볼 거니까 예습은 저 혼자서 했고 복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니까 아무래도 밴드를 통해서 많이 인증 스터디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증 스터디를 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조금이라도 이제 줌이라도 같이 조금씩 켜보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맞춰봤을 때 그 선생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듣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걸 맞춰보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출을 할 때도 제가 작년에 삼수할 때는 이거는 이 답에선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패러독스에서는 뭐랑 뭐가 대조가 돼야 된다.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사수를 하면서는 근데 이거가 왜 각각의 요소들이 왜 나왔을까? 이 지문의 특성은 뭘까? 이 지문의 전체적인 메인 어떤 소설이나 시라도 이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뭐기 때문에 답은 이거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슬럼프가 온 적도 있어요. 전 7, 8월에 슬럼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도 그냥 저는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와도 이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고, 저는 10월 달에 사실 회사, 이거 너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니까 회사 어디든 한번 넣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이력서 써본 적도 있어요. 근데 스펙이 없어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다들 힘들어요. 아까 신혜쌤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차피 다들 힘들고 모의고사 점수가 막 수업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 결국에 포텐은 시험장에서 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분들이 더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 거를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를 마치겠습니다.